성직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8일 병술 두번째 기사 1494년 명홍 제7년 대산 허침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근래 조종의 예를 보건대 해이하여진 것 같습니다. 근일에 전하께서 세 차례나 큰 거둥을 하셨는데 신료 가운데 병을 칭탁하고 사진하지 아니한 자가 매우 많았으니 당 하관은 본부에서 마땅히 국문하여하겠지만 당 상관도 청컨대 아울러 주문하게 하소서. 옛날에 이르기를 총총걸음으로 나아갈 적에 단정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또 중국 조정에서는 빠른 걸음걸이로 공경합니다. 임금 앞에서의 예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는데 그늘의 승지들이 성상의 앞에 있을 적에는 온화한 모습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무릇 상참 때에도 내신들이 조정에 서서 몸을 굽히면서 머리가 거의 땅에 닿게 하는 것인데 옛날의 예는 그리하였으나 지금 그리하지 아니하고 곧게 서서 외신과 더불어 같이 하니 신등은 매우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늙고 병든 재상들은 진시로 책망할 수가 없다. 그 사이에 비록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 질병으로 또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추구할 수는 없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서 대간의 탄핵을 비영한다고 하여 승전 황과 김수손을 시켜 전교하기를 나는 아직 내 신이 몸을 굽히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만약 말한 바와 같이 한다면 다시 어떻게 국궁할 수가 있겠는가? 대산이 승지였을 때도 나는 또한 그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중국 조정에서는 과연 빠른 거리로 공경하는데 우리 조정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헌부에서 위세를 부려보고 싶어서 그리 말한 것이다 하였다. 허침 등이 아뢰기를 신자에는 비록 내신, 외신의 구분이 있지 않다고 하지만 승기들이 이러한 예를 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신이 감히 무고하겠습니까? 또 그늘에 방방하고 반열을 옮길 때 백관들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스스로 뽐내면서 우쭐거렸습니다. 신등이 이미 추액하였는데 조정은 얘가 해이하여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랜 것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열을 옮기는 일은 과연 아뢰는 것과 같다. 마땅히 빨리 가야 하는데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나도 또한 보았다. 다만 인구는 일일이 규철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법사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금 경등의 이러한 말은 옳다. 다만 승지들이 실수한 바가 있지 않은데 만약 의뢰를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그들을 견책할 것이다. 도승지는 예모에 있어서 더욱 본보기로서 방정한 자이다. 대사원도 승지를 거쳤는데 이미 제가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하지만 내가 그때 예절 법도를 보건대 또한 오늘날과 별다른 것이 없다. 대저 승지란 상시 부복한 모습으로 지나다니므로 다른 사람들이 비록 의뢰에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일어났다가 앉도록 하여 이를 살피도록 하려는 것이다. 홍범에 이르기를 오로지 임금만이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진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대부이면서도 위세를 부리면 그 집이 화를 당하고 제후이면서 위세를 부리며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인신으로서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릴 리가 있겠는가? 또 비록 부복하면서 빠른 걸음걸이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혹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혹은 거만하게 구는 자도 있을 것인데 공경하거나 거만한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모름지기 예모 사이에서 구차스레 구할 것이 없다. 나는 승정원에서 잘못한 바가 없고 도리어 경등의 농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본부에서 백관들을 교철하는 일을 맡았으니 만약 예를 잘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주의를 개청하는 것이 곧 그 직책이요. 홍범에서처럼 마음대로 위세를 부리거나 복을 내리겠다고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어사가 능히 산 악을 동료시킬 수 없다면 그 직책에 걸맞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그 직책을 다하고자 했는데 문득 이르시기를 위세를 부린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헌부가 헛되이 설치된 것일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산악을 동료시킨다는 것은 가히 말할 만한 일을 만나면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말하면서 죄다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승정원에서 실수한 것이 있지도 않은데 경등 일을 논하는 것은 위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록 대간이라도 또한 죄를 질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경들 때문에 위세를 부리고 싶지는 아니하다 하였다. 홍범은 서경 주소 편명이다. 기자가 천지의 대법을 베풀어서 주나라 모왕에게 준 것이다. 성종시로 289권 성종 25년 4월 2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성상 앞에 얘는 또한 급박한 모습으로 지나갈 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또 국궁하기 전에 몸을 굽히기를 지나치게 한다면 어떻게 다시 국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등은 예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지금 법사에서 논책하니 신등에게 반드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되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되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289권 성종 25년 4월 2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황문관 직작 성세명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지금 대간이 논하는 바 윤호가 의정부에 합당치 아니하고 부인이 절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일은 그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한데 전하께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저 의기 의혹스럽습니다. 대저 삼공이란 원기를 조화시키고 교화를 도움으로 온갖 책임이 돌아오니 큰 덕이 있고 명망이 두터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가 있는 자가 아니면 의당 하루라도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윤호는 마음에 굳게 지키는 바가 없고 바깥으로 망령된 점이 많으니 본래 한낱 욕렬하고 불황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높은 반열에 올라서 그 몸이 부귀하게 되었으니 족한 것입니다. 윤호에게 의정의 자리를 어찌 더 하겠습니까? 돈영부에 자리하게 하더라도 윤호에게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반드시 용렬한 사람으로서의 원기를 조절하는 자리에 앉혀서 장차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합니까? 윤호가 동령부에 자리한다면 동령부는 이 일을 맡아보는 자리가 아니므로 비방과 명예가 그 몸에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니 오히려 그 끝마치기를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정에 자리하게 한다면 재주가 낮고 지식이 없는 데다 나이 또한 너무 많아 절복 복속하여 비방하는 언론이 온통 몰려올 것이며 끝내 반드시 부승지구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것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려던 것이 바로 그에게 화를 입히기에 족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라의 일까지도 그르치게 될 것이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인들에게 바깥 일이 없으므로 까닭없이 진마루를 내려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부인들이 절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법입니다. 월산대군의 부인이 예를 어기고 법을 범하면서 사족의 부녀들을 불러 모으고 몸소 사찰에 나아가 중에게 제를 올리고 부처에게 공양 드리니 치병이 길에 가득하고 노래와 악기가 나란히 잇따랐는데 원근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도처럼 몰려들게 하여 산을 뒤덮어 노숙하게 하는 등 풍속을 손상시키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말하기를 부인은 전하에게 지친이 되므로 심하게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한다면 속이고 유혹한 늙은 중과 일을 맡아서 준비한 치류들과 법회에 참여한 부녀자들을 어찌 그대로 내버려두고 구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안을 가지려니 하는 것은 곧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윤호와 월산대군의 부인은 전하의 일가인데 전하께서 위로 천심을 어기고 아래로 국론을 거절하시니 윤호의 경우에는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삼공의 자리에 두시고 부인의 경우에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아울러 내버려 둔다면 누가 전하의 정치를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온다고 말하겠으며 누가 전하의 마음을 일가 친척에게 사사를 쓴다고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한 집안을 가지려니 하는 도리에도 어그러짐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임하신 이래로 효심에서 정치를 베푼 적에 지나친 거저가 있지 않았는데 이 일 때문에 마침내 성덕에 누를 끼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다시 제3 생각을 해보시고 빨리 공론에 따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말하던 일인데 그대들도 반드시 따라서 말하니 이 일이 만약 들어줄만 하다면 대간이 비록 혼자서 이를 말할지라도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겠는가. 일이 만약 들어줄 수가 없다면 그대들이 비록 따라서 말할지라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대신에 나하고 물러가는 것을 가볍게 바꿀 수는 없다. 또 이른바 부인에게는 바깥 일이 없다는 말은 이와 같은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부인의 실수를 가지고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아울러 죄줄 수는 없으며 부인은 지친 이름으로 또한 죄줄 수가 없다 하였다. 절족 복속은 소체의 다리가 부러져 음식을 뒤엎는 것처럼 재상이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승지구는 주역 뇌수해 6.3에 이르기를 짐을 지고 말을 타면 도적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는데 공자는 10익에서 이르기를 등에 지는 것은 소인의 일이요 말을 타는 것은 군자의 기구이다. 소인이 군자의 기구를 타면 도적이 이를 빼앗으려고 생각한다. 고 하여 곧 소인이 군자의 자리에 있으면 도적이 이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뜻이다. 치병은 사면에 포장을 두른 부인용의 수레를 말한다.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8일 병술 5번째 기사. 장령 민희가 아래기를 신이 개성의 경력으로서 체임되어 오면서 길에서 보았는데 양맥이 타서 말랐고 화곡도 싹이 나지 않았으니 가을 농사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게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지난해의 흉년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오히려 식량도 어려운데 지금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가히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재와 한재는 반드시 백성들의 원망에서 비롯된다고 이르니 금일의 재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우선 눈으로 직접 본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개성부에 있을 적에 병조에서 이첩하기를 보인의 설정은 1인을 주고 그 나머지는 출출하여 보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이 법이 반포 시행된 뒤로 백성들 가운데 수십 무리들이 길에서 울부짖으면서 호소하고 하늘에 하소연하면서 서로 우는 등 그 원망하고 속 답답해하는 말들을 이루 다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병사는 정예하게 하는데 힘쓰고 많게 하는데 힘쓰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는데 지금은 보인의 설정을 단지 1인만을 주니 이것은 그 군사의 액수를 불리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인이 솔정이 없으면 만약 종군할 일이 있을 때 그 누가 그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유리하거나 살 것을 잃는 자가 많으니 군액은 한가 그 숫자만을 헛으로 불릴 뿐이지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또한 뭘 하겠습니까? 개성의 민원을 보면 다른 도의 형편도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왕자군 옹주의 집을 영선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닌데 대개 인정이란 편안함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토목의 역사를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깁니다. 하물며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이미 상당히 심한데 경작하는 일은 버려두고 양식을 싸가지고 괴롭게 머물면서 헐글 지고 돌을 끌면서 어영차 소리가 길게 끊이지 않으니 신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말하기를 영선하는 것은 끝내 폐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해가 흉년인지를 봐가면서 역사를 끝마쳐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의 한재료 수보건대 금년의 농사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 서울과 외방의 용도를 감하고 줄이라는 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알만합니다. 왕자군 옹주의 집과 여러 곳의 영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한두 달의 용도를 가지고 몇 고을의 백성들을 좋게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용도를 감하고 줄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또 강목청, 의서, 찬집청과 여러 책들을 인출하는 것과 같은 따위의 일도 마땅히 정파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보인의 설정은 옛날 그대로 시행하시고 영선을 빨리 정파하시고 또 용도를 감하고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견책에 답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설정의 이 일은 백성들이 비록 그 괴로움을 스스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는 부득이한 일이다. 그러나 마땅히 병조의 하문화의 일을 처리하겠다. 옹주 제군의 집들도 또한 부득이한 일이다. 의사는 이미 편찬을 끝마치고 정사하고 있으나
강목정 제서 찬집청의 일은 마땅히 물어보고 청파하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289권 성종 25년 4월 28일 병술 6번째 기사. 훈련원 습득관 동청래가 상언하기를 신이 나라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신은 그를 배우지 아니하여 소장에다 능히 열거할 수 없습니다. 신을 나오게 하여 물어보신다면 입으로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불러서 물어보니 곧 조목별로 그를 갖추어 아뢰기를 1. 불영 청암리에 거주하던 향화인 70여 명이 지난 경자년에 도망하여 본토로 돌아갔는데 이듬해 비록 쇠한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쇠한하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능히 병기를 만들 줄 알고 육진의 허실을 알고 있는데 신년년에 적이 경흥에 들어와서 부사 나사종을 죽인 것은 신은 도망을 돌아간 자들의 소행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조정조에 있어서 향화인을 변방에 이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이 도망하여 본토로 돌아갈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향화인을 변방에 이주시키지 말게 하시고 이미 이주한 자는 내지로 되돌려 거주하게 하소서. 1. 앞서 성저 야인 알타리가 여러 번 올량 하백에 침탈을 당하였으나 능히 저항하여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은 올량합이 올적합에게 청하여 그늘이 와서 싸우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정한 이후부터 올량합이 도리어 알타리를 무서워하여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나무가 빽빽한 땅의 험하고 막힌 곳도 오히려 능히 넘어 들어와 실려를 불태워 없애는데 하며 우리의 사는 것도 그리가 겨우 1, 2일 노정이니 말할 게 있겠는가. 만약 알타리와 헌극을 만든다면 반드시 육진의 병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칠 것이다고 하고 항상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올적합과 더불어 교통하지 않으니 변경이 아무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따로 군관을 보내어 본도의 폐단을 제거하지 말도록 하소서. 1. 불영에 거주하는 향화인이 성상의 은혜를 입고자 하지만 다만 내지에 살기 때문에 상경할 수가 없으며 이것을 한스러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양계와 제주는 모두 멀고 거친 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양계의 자제들로 하여금 겸사복에 속하게 하고 제주의 자제들에게 군직을 제수하는데 청컨대 불영의 향화인 가운데 무죄가 탁월한 자를 겸사복에 속하게 하고 그 다음은 군직에 제수하도록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육진의 야인들이 서울로 올라올 때 매 운에 각각 1인씩을 데려오게 하여 성상의 언택을 고루 받게 한다면 나라에 향한 충성이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1. 육진의 수령들이 야인을 접대할 때 야인들이 조금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반드시 분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서 몰래 올적합을 사주하여 우리의 농민들을 사로잡아가게 해서 수령으로 하여금 편출당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자주 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령으로서 죄가 있는 자는 장부에 기록해두고 그 임기가 차서 채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 그의 전 죄를 다스리게 한다면 수령은 반드시 그 직책에 조심할 것이며 야인들도 수령이 바뀌어지지 않을 줄을 알고 또 후일의 이익을 헤아렸어라도 도둑질할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이 육진의 군사를 보건대 궁신은 불리하니 만약 미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적을 맞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매년 진상하는 군기를 군기시에 간수하는데 섞거나 부러지고 허물어져 무용지물로 쌓여 있으니 장건대 28일을 육진으로 수송하도록 허락하여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어 스스로 수보하게 하여서 방어를 착실을 하게 하도록 하소서. 1. 제주는 우리나라의 기북입니다. 그러나 양마가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성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주 사람들이 번식시켜 삐깔이 있고 몸체가 큰 피마 50여 匹를 진상하도록 허락하고 말주인도 아울러 상경하도록 허락하소서. 혹 사서 오도록 하여 경기의 한 섬에 방목시켜 이를 번식시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것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동청래에 아랜 것을 청컨대 거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동청래는 향화인으로서 조정의 벼슬을 하는데 무가 여르고 재력이 심히 무죄가 있어 기사와 격구를 잘 하였다. 근데 말을 안 듣네. 기북은 기주의 북쪽 곧 말의 산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동부승지 구치곤이 아래기를 신이 뇌저하고 병이 있어 근래 정신이 혼미함이 더욱 심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289권 성종 25년 4월 2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연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전하께서는 마음의 윤호가 비록 어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치가 이미 융성하니 이는 곧 용부가 베개를 높이 벨 만한 때이다. 윤호가 비록 청리라고 하더라도 연로하고 무능하여 서경 7쪽의 화가 예지는 않을 것이요 스스로 어지럽고 밝은 자질을 믿어서 우위를 위한 계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인데 이것이 신등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제왕은 나라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고 돌이켜 생각하여 후세에 법을 남겨서 확고부동한 기업을 닦아야 하는데 어찌 단지 목전의 일만을 도모하여 구차스레 일시적으로 편안하려고 하고 만세의 환난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전하께서 덕이 천지에 협적하고 청명이 이로를 아울렀으니 진실로 윤호의 사람됨을 아실 것이요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의논의 공정함도 아실 터인데 친척의 혐의스러움을 피하시지 아니하면 오히려 또 이와 같으시니 후세 사왕인들 무엇을 보겠습니까? 대를 잇는 임금이 고사를 그대로 따라서 뒤를 이어 이를 행한다면 후세에 반드시 그 화를 당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 때 이 자겸이 위세를 부리고 복을 내리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의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할 뻔하였으며 우리 조정에서도 민시 심씨가 은총이 지극하여 사치하다가 또 끝내 좋지 못하였는데 이것들이 동방에서 이미 그러하였던 본보기이니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질고 덕이 있는 자를 특별히 골라서 정성의 자리에 임명하여 알맞은 사람을 얻었다는 경사스러움이 있고 후일에 패단이 없다면 나라가 양쪽으로 편안할 터이니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 꺼려하여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흥복사의 불사는 풍속 교화와 관계가 있으니 추국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지휘를 내려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대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고갱이므로 임용할 즈음에 그것을 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덕이 있는 자를 신중히 골라서 진출시키는 것이 가볍지 않으면 물리치는 것도 무겁게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어진 자의 여부도 논하지 아니하여 진출시키는 것이 무겁지 않으면 물리치는 것도 가볍게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치상으로 의당 그러합니다. 제덕이 겸비하고 명예와 명망이 출중하여 고요모 이윤과 같이 세상에 보기 드물고 구하기가 어려운 자라면 비록 지금이 옛날과 같지는 않다고 하나 반드시 공의를 취하여 일시의 선임을 지극히 한 다음이라야 곧 이 직임에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에서는 한갓 직차가 상당한 자를 의망한다 하여 윤호로서 의망하였으며 전하께서는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또 그대로 따라서 기꺼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알맞은 사람이 아닌 자를 임명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자자합니다. 전하께서 세상을 임명하시는 것이 조심하지 않은 데서도 허물이 있지만 가볍게 처리한 데도 잘못이 있습니다. 대간이 그를 같이하여 진론하지만 전하께서는 곧 말씀하시기를 대신에 나하고 물러가는 것을 가볍게 할 수가 없다. 그대들이 비록 윤호를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지만 뒷날 그 직임을 잘할지 어찌 알겠는가. 대간의 공론을 두고서 그 불가한 것을 알아 이를 바꾼다면 어찌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옛날의 재상은 인망이 있었는데도 혹은 나라를 그르치는데 이르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직임을 능히 잘한 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윤호가 그 직임을 잘 하는지 전하께서 감히 반드시 단언하지 못하는데 신등은 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결단코 알고 있습니다. 삼고는 백간의 우두머리에 자리하여 만민을 밝게 거느리니 어찌 감히 반드시 그러하지 못할 사람을 가지고 그 사이에 섞이게 하여 당시의 비웃음을 사고 후세까지 비웃음을 남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어지고 능력이 있는 자를 대신시켜 주역에서 멀지 않아 되돌아온다는 뜻을 이루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전조의 마을립에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서 승도들과 간통하는 일이 많았는데 심지어 사족의 부녀자들도 오욕의 이름을 얻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만류가 전조의 폐단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선왕께서 대전에 실어서 후세에 남기신 것은 스스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인데 전하께서 곧 이를 말무라고 일컫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약 화기를 손상시키고 엉망을 초래하는데도 그 죄를 추국하지 아니한다면 나라의 형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쪽은 죄가 있는데 추국하지 아니하고 저쪽은 죄가 있는데 추국한다면 저쪽은 얼마나 불행하며 이쪽은 얼마나 다행함이 심하겠습니까? 나라의 형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경등이 말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말하기를 곡진이 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면절 정쟁하는 것이 진실로 거짓뿐인 것이다. 지금 윤호가 삼공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나 제왕이 반드시 문장과 재능이 있는 자만을 모두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순수하고 불수한 정상이 없으면 또한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대관들이 어찌 다 문장과 재능이 있겠는가? 옛날에 이르기를 말하는 것을 더듬거리는 것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사람을 치유하는데 어찌 언어가 민첩하고 용모가 제장한 자만을 쓰겠는가? 선 왕조에서도 문신이 아니면서도 정승이 된 자가 있었다. 대간의 말을 어찌 다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만약 다 들어줄 수가 있다면 사람을 쓸 때 반드시 대간에게 물어야 할 것인데 인구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흥복사의 불사는 절에 올라가는 예와는 같지 아니하다. 대군 부인이 대군을 위하여 절을 지으시고 불사하는 날에는 승도를 다 쫓아내고 거기에 갔으니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대군 부인이 무차 대회를 베풀어보서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들에게 제를 드렸으니 잘못한 바가 매우 크다.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가는 죄를 이것에다 비유한다면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를 말무라고 일컬은 것인데 만약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대군 부인을 죄준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군 부인은 지친인데 어찌 이러한 실수를 가지고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윤호를 재주가 없고 덕이 없다고 논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이에 말씀하시기를 윤호는 불초한 일이 없으니 가한 것이다. 어찌 반드시 문장이 있은 다음이라야 이를 재주라고 일컫는가? 대간 또한 모두 재주가 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신등도 또한 조충 소기를 가지고 재주라고 생각지 아니하며 밝게 살피는 바가 있고 굳게 결단하는 바가 있으며 고금에 통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능히 건백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이 신등의 이른바 재주인 것입니다. 윤호가 이러한 데 능합니까? 그가 만약 이와 같이 아니하다면 어찌 좋기 충언을 진언하고 권직의 부족함을 보필하여 인주의 언택을 펴고 만민의 목숨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공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친척이라는 혐의스러움을 피하지 아니하시어 당시에 비웃음을 사고 후세에 걱정을 끼치시니 신은 저기 그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등이 모두 용렬한 자들로서 언책의 자리에서 대죄하고 있으며 신등이 재주가 없는 것을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임명하셨으므로 그 말을 시비를 가리어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따름입니다. 그 재주가 있고 재주가 없는 것을 논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만약 스스로 재주가 있은 다음에 재주가 없는 것을 말한다면 조중의 위에서 능히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이것을 가지고 신등의 입을 막고서 논멸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지 이것은 대간을 대우하는 채모 때문이 아닙니다. 좌도를 제창하여 제창하면 그 죄는 매우 큰 것이며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가 없으니 바라건대 승도와 부녀자들을 추격하여 후일에 폐단을 구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의 영상이 비었을 적에 이조에서 이급배와 윤호를 얼망하였는데 나는 이급배가 재주와 덕이 있고 역사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윤호를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급배를 영상으로 올렸는데 삼았는데 이것은 공정한 처사였다. 내가 만약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 어찌 윤호를 정성으로 삼지 않았겠는가? 경동은 비록 나더러 사정을 쓴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렇지 아니하다. 흥북사의 일은 이를 유시한 것이 이미 곡진하니 비록 되풀이하여 이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한갓 입만 아플 뿐이지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나는 경등의 재주가 없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으니 곧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다 하였다. 서견 7쪽은 전한시대 외적으로 권력을 잡았던 일곱 당족 즉 여시, 곽시, 상관시, 정시, 조시, 부시, 왕시를 말한다. 멀지 않아 되돌아온다는 것은 주역 쥐례복에 이르기를 멀지 않아 되돌아온다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크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여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말무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제장은 공경하고 엄격합니다. 조충 속에는 문장을 꾸미는 조그마한 재주를 말한다. 상조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9일 정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수군절도사 변수가 아래기를 금년 2월에 외선 한 척이 주원도에 들어와서 수군 이효진을 죽였는데 배를 같이 탔던 사람이 김효동이 등이 병으로 죽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달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하니 병조에서 이것에 의하여 아뢰기를 수군이 외인에게 살해된 것을 변장이 된 자가 반드시 알지 못하였을 리가 없을 터인데 절도사 변수가 즉시 계문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경찰관 권오복으로 하여금 이를 공문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명도주 원번 대지하도 수호 겸 미주태수 원번 비전 전평 우진 탄정 서필홍 일기수 상송포 염진유 조차랑 원경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은 7 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연민 등이 와사례기를 윤호가 어질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며 온 나라의 공론입니다. 위로는 재상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 집사가 있는데 신등이 어찌 감히 착한 것을 속여 악하다고 하면서 전하를 천일 백일 아래에서 속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윤호가 비록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순우한 행실이 있고 지적할 만한 결점이 없으니 이것으로도 가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슨 명목으로 오지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구중 안의 엄밀한 곳에 거처하시니 나아가 뵙는 것도 시기가 있으며 말씀을 듣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윤호의 심오한 부분을 알겠습니까? 윤호는 사실을 속이고 꾸미는 거짓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직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럴듯하겠지만 순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고문하실 때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주장하는 바가 없어서 전하의 성의를 발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여러 신하들의 윗자리에 배치하여 모든 관료로 하여금 머리를 숙여 명령을 듣게 하는 것도 당세 조사의 수치이며 후세의 웃음거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구구하게 이와 같이 하는데 이런 것은 일신의 계고를 위해서가 아니고 임금의 허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복사의 불사는 부인이 직접 부녀들을 데리고 가서 발을 사이에 두고 설법을 들었으며 심지어 모배까지 하였으니 어떻게 그 죄를 비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섞여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인이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하께서 그를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며 부녀들이 부인을 따른 것도 부인의 위세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뒤로는 금지시켜 못하도록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법에 의거하여 출국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유시하기를 이미 다 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국가가 편안하고 위태로워지는 것은 재상이 어질고 어질지 않은데 관계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왕이 어진 사람을 널리 구하되 친근하거나 소원한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적합한 사람일 것 같으면 논왕이 교격을 어염 가운데서 거용하였으되 지나친 것이 되지 않으며 목공이 백리해를 소먹이는 데서 거용하였으나 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윤씨가 태사인데도 시인이 그 공평하지 않은 것을 풍자하였고 황보가 경사인데도 시인이 정치하는 도리를 실수하였다고 풍자했으니 소헌한 신하라고 하여 반드시 어질지 않은 것이 아니며 세족의 집안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용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윤호는 본래 재주와 덕행이 없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덕망이 없습니다. 한가 가까운 척당이라는 것으로 지위로 대우하는 것이 높고 중하여 하루아침에 낭묘의 윗자리를 차지하여 고르게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으니 이것은 역경에 이른바 짐을 져야 할 것이 수레를 탔으니 도적에 이르게 함을 이룬다는 것이며 소처의 발이 부러져 공의 속이 엎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으로 백관을 통솔하여 외부에 정치를 펼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풍부하니 자자하여 모두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등이 공론에 의하여 열흘이 지나도록 고집스럽게 하려었지만 마침내 윤호를 얻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복사의 불사는 풍화의 관계가 있어 메인 바가 가볍지 않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윤호의 직사를 추환하시고 부녀자들과 승도를 추국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이미 그것을 다 말하였다.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고서 처리하였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인군의 덕은 간함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과실은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월산 부인과 윤호 등의 일을 가지고 복합하여 진술하여 논하는 것이 이미 열흘이 되었는데도 전하께서는 그것을 아득하게 들으시고 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한갓 입만 아플 뿐이다 하고 이르는데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간암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절에 올라간 잘못과 윤호가 공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전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실 터인데 어찌 신등의 말을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다만 가까이 사랑하는 사사로움으로 우선 당장 편한 대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게 여기면서 기용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 큰 걱정거리입니다. 원하건대 3번 유념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일 무자 3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송질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요즘 윤호와 월산분의 일을 가지고 신종을 우르르 모독하였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무릇 대간이 이를 말하면 그대들도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데 말이 들어줄 만한 것 같으면 비록 대간이 혼자서 그것을 말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그것을 들어줄 것이며 말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이란 비록 그대들이 덩달아 그것을 말하더라도 내가 어찌 들어줄 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성상께서 신등의 직책이 대간이 아닌데도 대간과 함께 나란히 서서 마땅히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였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대개 인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은 자기의 주의를 벗어나는 것으로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익은 우관인데도 순임금을 경계하기를 간사한 것을 제거하되 의심하지 마소서라고 했으며 고유는 사관인데도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법을 신중히 하여 공경하소서라고 하였으며 태복의 직임에 있거나 허물을 바로잡는 책임이나 백공을 보유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기예에 관한 일을 주장하여 간하는데 더구나 신등은 1000년 만에 한 번 만나는 행운으로 발탁하여 주신 언어를 입어 경악에서 시종하는 바늘에 있으니 바로잡아 구원하거나 완곡하게 가는 것은 직분 안의 일입니다. 요즘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도 외람되게 정성의 지위에 있으며 부녀인데도 법을 어기고 절에 올라갔으니 대간이 그것을 간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거절하기를 매우 엄하게 하시니 신등이 그 어찌 나는 대간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따르고 순응하여 잠잡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 이듬해인 경인년부터 내려오면서 수해와 한재가 서로 잇닿고 기근이 거듭 이르렀으며 금년에는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록 대단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초목과 충어에 이르기까지 생장하지 못하며 남쪽의 외적과 북쪽의 오랑캐가 없인 여기고 번갈아 가면서 침노한 이는 하늘의 공경과 백성을 위로하는 정치가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하를 보상하는 사람으로 틀림없이 모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량이 조화가 되지 않으며 기강이 진작되지 않으며 법령이 엄숙하지 않으며 풍속이 청신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좌도를 주장하여 여염에서 속이거나 꾀는 자가 있으며 부인이면서도 뻔뻔스러운 낯으로 예불 하는 자가 있으며 가장이면서 집안 사람을 억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모두 전하께서 놀랍게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여야 할 바이며 한 사람의 어진 정성을 얻어 좌우에 두고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여 만민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수속을 진모하도록 생각하는 것이 가한데 지금 전하께서 거용하여 의정을 삼은 자로는 윤호를 얻었을 뿐이니 윤호는 어리석고 불황한 데다 그 마음은 비루하고 쓸데가 없으며 그 말은 실없이 하는 농담이므로 그를 그르다고 해서도 거론할 것이 없으며
비방하려 해도 비방할 것이 없으니 이미 청의에 용납하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전하께서 틀림없이 환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언론을 물리치고 간절히 간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그를 정승의 지위에 배치하는 것은 어찌 국고라 하여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한나라 문제가 두 강국이 어진 행실이 있다고 하여 그를 정승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천하가 사사로이 한다고 여길까봐 두려워 기용하지 않고 신도가를 기용하였습니다. 두 광국은 어진 행실이 있다고 이름이 났는데도 문제가 오히려 사사롭다고 여겨 기용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윤호와 같은 자는 취할 만한 장점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는데 문제가 두 강국에 사사로이 하려던 마음을 두시니 전하께서는 그 어짐을 논하지도 않으시며 그 사사로움을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한나라 문제가 정승을 배치한 것만도 못하십니다. 이것이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산 부인이 늙은 중의 술책에 미혹되어 국가의 법을 위반하면서 몸소 승사에 나아가 크게 불사를 베푸니 도성 안의 사녀들이 구름과 안개처럼 모여 재물을 소비하고 비단을 써버리며 여러 날 동안 머물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전하께서 매우 미워하시어 엄하게 바로잡아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지친이기 때문에 차마 추국하지 못하시니 성상께서 형제간에 우애하시는 정성은 신등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자가 친근하거나 소원하거나 한결같이 한다면 사람들이 감히 믿는 바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월산 부인이 절에 올라간 데 있어서 그 부인을 따라서 올라간 자들은 털림없이 모두 말하기를 부인은 전하에 지치니 비록 더러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다스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상상의 뜻을 미리 탐지하고는 믿는 바가 있어서 한 것이니 종용한 늙은 중과 함께 모인 사녀들은 그 죄가 참으로 한가닥에 틀 것만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어짐을 온전하게 하려고 종용하거나 함께 모인 자들의 죄를 아울러 풀어주신다면 좋은 법과 아름다운 의도가 한 사람의 부인을 말미암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삼공의 지위와 조정의 법은 모두 국가의 공기요, 윤호와 월산대군은 모두 전하의 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기를 한 집안 사람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은 여러 번 천청을 모독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홍문관은 바로 옛날의 할리몬으로 임금의 고문에 대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곧 그 직분인 것입니다. 때문에 백의가 학사가 되어 어떤 예를 인하여 나아가 간하면서 말이 매우 적절하고 강직함으로 헌종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백의는 바로 짐이 발탁하여 명예와 지위를 이루게 하는데 짐에게 무례한 짓을 한다 하니 이강이 대답하기를 백의가 죽임을 당하는 벌을 피하지 않고 일을 크고 자금을 따짐이 없이 틀림없이 말하는 까닭은 대개 폐하께서 발탁하신 것을 갚는 것입니다고 하자 헌종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말을 많이 들어주었는데 더구나 지금 신등은 성상께서 알아주심을 만나 논변하고 사려하는 지위에 처하여 있으면서 장차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가도록 하여 임금을 요순처럼 되도록 하여 평생에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데 어찌 백의 같이 되는데 그치고자 하겠습니까? 하니 대간 홍문관에게 전교하기를 경등이 윤호를 어질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의 어질지 못한 여부를 나는 모르겠다. 다만 경등이 이기려고 힘쓰는 까닭은 윤호가 중궁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인의 이 일 또한 중대함으로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중대하게 여기시니 신등도 중대하다고 여깁니다. 비록 소신의 일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말할 수 없는데 더구나 윤호가 지친으로서 삼공이 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어찌 함부로 부인의 일을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중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신등도 추국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 부녀들은 어떻게 추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은 엄령의 도를 조화시키며 삼고는 이공으로 덕화를 널리 펴고 천지의 도를 공경하며 밝히니 삼공과 삼고가 중대하다는 뜻은 서경의 주관편에 갖추어져 있다. 내가 이 때문에 좌의정과 영의정을 모두 차례대로 보임하고 이제 우의정도 당연히 그 차례이기 때문에 그를 임명하였을 뿐이다. 내가 만약 사사로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지난날에 그를 임명하지 않았었겠는가? 경등이 윤호를 문정과 재능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갓 문장과 재능만으로 삼공을 삼을 수는 없다. 송나라 조정을 관찰하건대 문장을 잘하는 인사 또한 모두 승상이 될 수 있었는가? 마땅히 그 심술의 착하지 않은 것만 관찰할 뿐이다. 우의정의 행실은 내가 알지 못한다. 다만 말하는 것이 더듬거린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아주 훌륭한 별로는 더듬거리는 듯하다고 하였다. 정승이 될 사람이라고 또한 말을 아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들은 비록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흥국사의 일들은 경들이 몰산부인은 지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처음에 추국하도록 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너무나 실수한 것이다. 주장한 부인은 내려버려두고 그 나머지를 다스리는 것이 가하겠는가? 아무리 부인을 추국하더라도 하도록 주청하였어도 내가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의 대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어찌 그 우두머리는 버려두고 하찮은 자들만 다스리겠는가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요즘 계긴을 인견하려고 하는데 삼공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우의정이 틀림없이 대간이 논박한다는 것으로 이념하고 나오지 않을 것이니 관사에 나오도록 재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사원 허침관 사관원 대사관 윤린 등이 상소하기를 어제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삼공은 도를 강론하며 나라를 경륜하고 엄량의 도를 조화시키며 삼고는 이공으로 덕화를 널리 펴고 천지의 도를 공경하며 밝혀야 하니 이는 삼공을 도와 덕화를 널리 펴고 천지의 도를 공경하며 밝혀야 하니 이는 서경의 주관편에 기재되어 있는데 임무가 진실로 가볍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견을 굳이 내세우면서 불과하다고 하니 내가 비록 윤호의 행동하는 바는 알지 못하나 나로서는 그 임무를 잘 감당해내리라고 여긴다. 윤호는 문장의 재능도 없으며 또한 말도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상의 직임을 어찌 문장만 가지고 하겠는가? 옛 말에 이르기를 아주 훌륭한 별로는 더듬거리는 듯 하다고 하는데 어찌 말을 잘하는 이로 삼겠는가? 그대들은 윤호가 왕비의 아비라는 연고 때문에 나에게 의심을 두는데 내가 어찌 사사로움을 두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문장은 하나의 조그만 재주이고 구변이 좋은 것은 반가를 뒤엎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어찌 말을 잘못하는 것으로 윤호를 병되게 하며 문정으로서 윤호를 책망하겠습니까? 윤호는 총명하고 박달한 자질이 없으며 일을 건의하고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술책도 없으니 이것이 신등이 이른바 재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호는 대범하거나 중후하며 관대하거나 공평한 도량도 없으며 공정하거나 청렴하며 마음이 바르고 고든 절개도 없으니 이것이 신등이 이른바 덕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재능과 덕행이 모자란 데다가 마음속에 주장하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윤호가 말을 잘할 수 없는 까닭이며 사람 됨됨이의 대개인 것입니다. 대제 도를 강론하며 나라를 경륜하고 엄량의 도를 조화시키는 것은 바로 경륜의 극단을 이루는 것이며 재상이 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호가 그것을 잘 하였다고 여기십니까? 신등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온 나라에 공범된 말인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과 같은 덕승에다 청명한 마음을 몸소 지니셨으니 윤호를 처음 임명할 때를 당하여 어찌 한 가닥의 틀것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을 그 사이에 두셨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이 그것을 간하기를 더욱 급박하게 하면 전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기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면서 남의 말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공변된 의논을 따르지 않으시니 이것은 사사로운 데 가까운 것입니다. 누가 지극히 공변된 것이라고 이르겠습니까? 전하께서 틀림없이 생각하시기를 지금 만약 대간의 말을 들어주어 그를 물리친다면 윤호는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시오. 윤호를 위한 계책으로 두터운 것이 못되겠지만 국가를 위한 계책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외척의 근심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진 사람도 기용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어질지 못하다고 지목된 자이겠습니까? 옛날 두 강국이 어진 행실이 있으므로 한나라 문제가 그를 정성으로 삼으려고 하였다가 선하가 두 강국에게 사사를 했다고 여기까 두려워하면서 오래도록 생각했으나 불가하다고 여기고 마침내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은 충성심과 재능에 다 절개가 있으므로 광무제가 사도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굳이 사용하면서 말하기를 신이 감히 몸을 아끼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실로 융성한 덕을 손상시키면서 구차스럽게 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광무제가 마침내 그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것으로서 두 제왕이 인재의 기용을 실수했다고 헐뜯거나 두공이 정승이 되지 못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윤호는 본디 평범한 재주로 부귀는 이미 극도에 이르렀으며 지비도 대우한 것도 이미 융성합니다. 비록 삼공이 된다 하더라도 전하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으며 삼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호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하께서 청의를 어기고 그를 정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니 틀림없이 두 제왕의 비웃는 바가 될 것이며 윤호는 이의 대체에 어두우면서 굳게 사양할 수 없으니 틀림없이 두공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문제와 광무제가 이것으로 백성을 금지시키면서 대통을 후세에 전했지만 서경에는 오히려 왕씨가 권세를 차지한 일이 있었으며 동경에는 오히려 양두의 화를 당하여 매몰되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만들기를 맑게 하여도 그 배단은 오히려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데 법을 만들기를 지나치게 욕심을 내도록 하면 그 배단을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은 전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등은 바람병이 들어 미쳐서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며 또 윤호에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명성과 인망이 있고 재능이 부화된 임무를 감당해낸다면 어찌 감히 사실이 아닌 말로서 전하를 속이고 대가의 원한을 삼겠습니까? 국가의 정치를 해롭게 하면서 당세의 조사를 부끄럽게 하며 공변된 도리를 어기면서 뒷날에 근심을 열도록 하니 신등의 구한 정성은 이것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깊이 살펴주소서. 그리고 월산 부인이 옳지 않은 도를 숭상하여 설법하는 자리를 넓게 베풀고 부처에게 공양하는 도구를 극도로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하였으며 도성안의 사람들을 안도하여 많은 재물과 곡식을 내도록 하였으니 그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린 것과 바른 도를 손실되게 하는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 부인이 많은 부녀를 거느리고 직접 사문에 들어가 승도들은 법당에 거처하고 부인은 상실에 거처하면서 지척의 곳에 발과 휘장을 가리고 부처에게 절을 하며 설법을 들었으니 언어가 서로 들리는데 그것이 외설이 더러운 혐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하는데 무엇을 참하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대군에게 정성을 다한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법의 한계 밖을 뛰쳐나가 정들이 있는 부인이 되었다고 칭송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참으로 죄줄 수가 없겠으나 승도와 따라간 부녀자들도 유독 죄줄 수 없겠습니까? 옛날 진후의 동생인 양간의 행실이 문란하므로 위강이 잡아다가 그 종을 주륙하였으니 대체로 기척인 사람은 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그 종을 주륙하여 양간을 징계하였던 것입니다. 행실이 문란했던 허물은 종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를 주륙하였는데 더구나 승도와 부녀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법을 범한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죄가 부인에게 말미암았기 때문에 승도와 부녀자들은 추국할 수 없다고 여기시니 그것 또한 잘못이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의 의의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아뢰기를 들으니 윤호가 오늘 벌써 관사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대간이 합사에 농기하는 것은 바로 조정에 공변된 의논인데도 윤호가 그것을 무릅쓰고 나왔으니 이것은 대간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며 조정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니 교만스러움이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추국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위험이 인군보다 중하고 인군의 위험은 도리어 대간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요즘 계긴을 인견할 계획이 있는데 의정이 틀림없이 이념하에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출근하도록 한 것이니 윤호가 관사에 나아간 것은 이 때문이다. 경들도 어찌하여 듣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말하는가? 이것은 과궁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대간이 자기를 언언하는 것만 두려워하고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어찌 옳겠는가? 그 사람을 미워하여 그의 결함을 찾아서 기필코 죄가 있는 곳에다 두려고 하니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어제 출근하라는 명령을 신등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간의 기강은 바로 인주의 기강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말이 승려에 미치면 천자의 얼굴빛을 고치고 일이 낭매에 관계되면 재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세로서 그것을 말한다면 신하가 아래 있는 것은 땅강아지와 개미처럼 미력할 뿐만
뿐만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큰 것입니다. 대간이 바야흐로 논박하는 점에 명하여 그로 하여금 출근하도록 하셨으니 전하 이 명령 아마도 실수하신 것이며 윤호 역시 굳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관사에 나아갔으니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등이 그것을 말하면서 그만두지 않는 것은 바로 조정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경등은 나를 잘못하였다고 하는가? 내가 객인을 인견해야 하는데 삼공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출근하도록 명령했을 뿐이다. 이미 출근하도록 명하였는데 그가 대간을 두려워하여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호는 결정과 허물이 없다. 국가에서 사람을 기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번번이 그를 논박하고 따라서 그를 채임한다면 이는 위엄과 권세가 모조리 대간에게 돌아간 것이고 인주는 할 바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말이 승리에 미치면 천자가 얼굴빛을 고친다는 등의 말은 바로 대간의 직임을 소중하게 여겨서 말한 것이고 위엄과 권세가 모두 대간의 수중으로 위임된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대간이 말하기를 윤호는 한치만큼의 장점도 없으니 틀림없이 삼공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이것이 결정과 허물이 아닙니까? 인구는 비유하건대 하늘에 해당하며 신하는 비유하건대 오행과 육기에 해당합니다. 오행과 육기는 하늘의 범위 안에 있으며 신하는 인주의 도량 가운데 있는데 어찌 가볍고 무거운 것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당연히 말하지 않아야 할 바입니다. 옛날의 일로서 말하면 윤호는 극력 사양하는 것이 타당한데 갑자기 출근하였으니 역시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건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윤호가 처음에 사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늘 출근한 것은 내가 명한 것이다. 만약 대간의 논박을 두려워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 조짐이 있을 것이며 삼공의 지위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있겠는가? 지난날 경연에서 내가 말하기를 윤호는 만약 삼공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정부에서 어찌 말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니 대사원이 말하기를 정부에서는 아마도 그것을 말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진실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정부에서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교하더라도 결단코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윤호가 관서에 나온 것이 비록 성상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바야흐로 대간의 공박하는 바가 되어 그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관사에 나왔으니 이는 공변된 의논이 없는 것이며 대간의 의논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호가 처음에 사용한 것도 허위에서 나온 것이며 굳이 사용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도 알만합니다. 한나라 광무제가 음흥을 봉하려고 하자 음흥이 한마의 공로가 없다는 것으로 굳이 사용하였으며 사도를 삼으려고 하자 음흥이 융성한 덕을 손상시킨다는 것으로 굳이 사용하였으니 음흥의 어짐으로 남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음흥으로 하여금 대간의 공박하는 바가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였겠습니까? 음흥에게 비교하여 어집니까? 어질지 않습니까? 대간은 조정의 기강이므로 무너지고 해이해지거나 진작되고 권장하는 데 따라 국가의 가볍고 무거움이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군이 대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숭상하고 장려하여도 오히려 더러 그것을 업수히 여기는 자가 있는데 더구나 천위로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대간을 경계하고 꺼리는 것은 바로 점화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조짐이 있겠습니까? 풍속을 바로잡고 조정을 높이는 조짐이 있는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윤호는 불황하고 절개가 없으며 엄격하지도 않고 공손하지도 않아 삼공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에서 농계할 수 없는 것은 시속을 그전대로 따라 행하다 보니 형세가 불가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는 간쟁하는 신하 7사람을 둔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해설하는 자가 말하기를 삼공과 사보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제도에 국가에 잘못이 있으면 삼공이 그것을 공통으로 의논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간쟁하는 것은 삼공의 책임인 것입니다. 후세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삼공이 간쟁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삼지 않고 그것을 대간에게 맡겼으니 정사의 득실과 사람을 기용하는 시비를 만약 대간이 아니면 누가 기꺼이 그것을 논하겠습니까? 옛날에 이길보와 이강이 함께 제보가 되어 이를 논하려고 했는데 이길보가 말하기를 이것은 즐겨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 말하기 어렵다. 다른 대간이 상소하는 것을 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니 이강이 말하기를 신하는 일체이니 무슨 일을 말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어찌 말하기 어려운 일을 남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이간과 같이 어진이가 없어서 모두 이를 대간에게 물려주려고 하며 또 같은 바늘을 소원하게 여기거나 거리는 혐의가 있다고 여기니 이 때문에 정부에서 결단코 논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윤호는 결단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 바라건대 성명을 거두소서. 그리고 흥복사의 불사는 풍속과 교화에 관계됨이 있으니 청컨대 승도와 부녀자들을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보는 임금의 좌우 전후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네 사람의 벼슬아치 좌보 우필 전의 후승을 말한다.